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늘 4월 4일입니다. 벌써 26일이 지났네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가 사회를 위한 그 비전을 만들고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또는 국가가 더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초대 총리로 조각을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지명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로부터 계속해서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그가 가진 능력과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국회의 인준을 마치면 새로운 진영으로서 내가 각부 장관을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 좋은 분을 선택해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호남 출신으로 민주진보 진영에 있다가 윤석열 후보를 믿는 국민의힘 당으로 옮겨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작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가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흔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는 재외 동포, 재외 국민을 위한 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글도 쓰고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재외 동포나 또는 다문화 가족이나 우리들 주류 한국인 입장으로 봐서는 변두리고 소외되어 있는 본류가 아닌 비주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0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5,180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이주해서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203만 6,075명입니다. 여기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 외국계 기업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자,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서 모국을 찾아온 외국 국적 동포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숫자 200만의 숫자는 우리 인구에 비해서 약 3.9%가 되는 숫자입니다. 여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를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이라고 일컬을 때 다문화 가족이 우리 인구의 3.9%에 해당되는 4%에 육박하는 인구라는 겁니다. 무시 못할 인구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그 건설 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는 한국 남자들이 정년기에 찬 한국 남자들이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동남아 등지에서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을 하여 이주해 와 있는 그런 현상을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민족, 우리 그 순수 혈통주의를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리나라는 순수 혈통,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또 그런 그 사고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타 민족, 타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새 정부에서 이런 다문화 가족의 확대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국력 신장의 방법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문화는 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화 시대에 많은 세계인들이 자기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나은 삶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는 예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의 철새만 자연을 따라서, 자기 살기 좋은 곳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인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한 20년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을 보는 그 시각, 그들이 대하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나 생각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의 본류에 있는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찾아온 다문화 가족을 보는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 훨씬 더 낫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애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땅에 발을 닿는 순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절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헌법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차별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현지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이주해 온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멀팅포트라고 그래서 인종 용광로 속에서 그들이 다 같이 함께 생활하는 한 일원이 되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나 남아공 같은 나라에서는 그대로 그 사람들 그 자체를, 문화나 언어를 그대로 인정해서, 그러니까 샐러드 볼, 무지개 사회 같은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학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멀팅포트든지 아니면 무지개 가족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우리 다문화에 대한 다문화를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 또 다문화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시민사회 단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를 인간을 존중하는, 자연과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대우를 하자고 하는 여론도 있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첫째, 저는 다문화를 같은 실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해서 0.8일, 그러니까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0.8일, 그러니까 한 명이 되지 않은 그런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돼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건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인 요양비가 증가되고 국민연금 고갈 등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 사람이 부족해서 건설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그런데 이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의 중요한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데 몇 가지 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인구 감소가 지금 그 여러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저기 호남 지방과 경상도 지방에서는 인구가 소멸돼서 도, 시군, 면 자체가 없어진 소멸할 것이라는 그런 매스컴이 많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사실은 한 국가 안에서 옛날 우리 1960년도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고민을 해갖고 해외 이주를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해서 아이를 낳지를 않고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그 0.8일 한 여인이 15세 49세 사이 그 가임 여성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한 명이 안 되고 0.8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죄국민을 말씀드릴 때, 죄동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죄동포를 많이 유입해야 된다. 죄동포가 자기 고향에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분들은 사람도 증가되고 인원이 증가되고 또 그 자기가 가진 노하우 여러 가지 그 자본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한국에 자기 동포를 찾아서 한국에 오면 이게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문화 가족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구 감소에 저지를 하고 인구가 증가해 나가는데 인구 감소를 증가하는데 그게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사람이 필수적이죠. 사람이 있어야 국가도 사회도 개인 가정도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다문화 가족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합류한다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둘째는 다문화 그 가족이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국가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그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들 본류의 국가와 우리나라 국가가 또 사회와 기업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그들을 매개로 해서 그들을 징검다리로 해서 국가 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고 기업 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문화가 교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죄국민 750만 740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일본, 러시아, 중국 또는 미국, 중남미는 물론 유럽에까지 세계 190여 개국에 약 750만 명의 우리 한민족을 뿌리로 둔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거주를 합니다. 근데 참으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현지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현지인들이 도움이 컸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문화가 몹시 다르고 기술 없고 돈 없는 그분들에게 배고프고 독립투쟁을 이해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와이 농장으로 또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쿠바로 이렇게 또는 1937년에 러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그 모든 우리 동포들이 그 현지에서 지금의 정도의 중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지인들이 따뜻하게 우리 동포를 품어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풀어줬던 것을 이제는 그분들에게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문화인들이 죄동포들이 누렸던 혜택을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 나라에 되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다문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 엄청나게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나라 영화
지금 현재는 빠친코라는 영화가 그 애플에서 제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BTS를 비롯해서 그 문화인들, 예술인들, 음악인들, 또 영화, 그 미나리, 기생충 이런 그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뻗쳐나가서 그들 나라에 전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문화를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가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로 봐서는 다섯째, 우리나라 자체로 봐서는 이런 여러 다문화를, 다언어를 수용함으로 해서 다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도, 우리 문화도, 우리 국가도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색적인 문화나 언어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우리나라 안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언어가 자기 그 역할을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그 문화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는 그들이 우리에게 의지해서 찾아온 다문화 가족을 잘 보호하고 살필 때 우리나라 국가 발전은 물론 그 다양한 사회가 될 것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그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널리 우리가 그 소화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강조했던 그런 국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모순이 있을지라도 또는 제가 생각하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는 그 정치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또는 그 주위의 이웃과 생활하는 그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반드시 외국인인 다문화 가족을 위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다른 테마를 가져와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